마해산, 종말의 벼랑 끝에서 보낸 7년간의 휴가라니.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토마스 만의 이 소설은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터져버릴 것 같았던 한 시대의 모든 불안과 사상, 그리고 그 속에서 방황했던 인간의 영혼을 담아낸 정말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이곳,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스위스 알프스 산꼭대기입니다. 정말 아름답지만 동시에 모든 걸 집어삼킬 듯 고요하고 고립된 그런 압도적인 풍경 속에서 모든 게 시작되죠. 주인공의 계획은 아주 간단했어요. 사촌을 만나러 잠시 요양원에 들르는 것. 딱 3주간의 짧은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숫자가 그의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3주라는 시간은 곧 아무 의미도 없어지게 되죠. 네, 3주가 무려 7년이 된 겁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궁금해지죠. 대체 왜? 어떻게 한 사람의 3주짜리 방문이 7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인공이 발을 들인 그 특별한 세계, 베르크호프 요양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소설의 배경이 되는 이 베르크호프 요양원은요, 그냥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작가 토마스 만의 아내가 실제로 결핵 때문에 머물렀던 요양원을 모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결핵 환자들만을 위한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그런 곳이었던 거죠. 해발 1500m, 눈 덮인 산 위. 여기는 시간이 뭐랄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 흘러가는 곳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과가 무한히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시간 감각 자체가 마비되어 버리는 그런 신비한 공간입니다. 마해사는 문학 장르로는 교양소설에 속합니다.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서 한 평범했던 사람이 이 고립된 공간에서 엄청난 정신적, 지적 성장을 겪는 이야기, 바로 그거예요. 이 소설은 바로 그 변화 과정을 아주 깊이 있게 따라갑니다. 자, 이제 이 소설에서 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단순히 몸이 아픈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와 함께 이 이상한 세계를 탐험할 주인공, 한스 카스토르프입니다. 원래는 정말 평범한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산 위에서의 병들고 고립된 삶이 그를 철학, 사랑, 죽음 같은 문제들을 깊이 파고드는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요양원에 퍼져 있는 결핵은 그냥 병이 아닌 거예요. 일종의 거대한 상징인 거죠. 토마스 만은 이 병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던 유럽 문명 전체의 정신적인 병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매일 체온 재고 쉬기만 하는 요양원의 일상 자체가 곧 닥쳐올 파국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던 당시 유럽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은유였던 셈이죠. 이 요양원에서는요,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바로 주인공 한스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사상의 결투가 시작되죠. 한스의 정신을 두고 두 거인이 맞붙습니다. 한쪽에는 인간의 이성과 진보가 최고다라고 외치는 이탈리아 인문주의자 제템브리니가 있어요. 계몽주의의 화신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정반대의 인물이 서 있습니다. 바로 나프타. 이 사람은 이성보다는 신앙, 권위, 심지어 공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 급진주의자예요. 이 둘의 끝없는 논쟁은 당시 유럽을 뒤흔들던 사상적 대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남자의 팽팽한 지적 대결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클라우디아 쇼샤. 그녀는 이성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본능적인 욕망과 혼돈 그 자체를 상징해요. 한스는 그 옆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맙니다. 자,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요. 이 산꼭대기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 아래 세상, 그러니까 전쟁 직전의 유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템브리니와 나프타의 싸움은 그냥 두 사람의 말싸움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파국을 향해 달려가던 유럽 대륙 전체의 분열을 보여주는 거였죠.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요양원은 붕괴 직전 유럽 사회의 병리적인 축소판이다. 토마스 만은 이 작고 고립된 공간을 현미경 삼아서 당시 유럽이라는 거대한 환자를 진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유럽이 어땠냐면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어요. 나라마다 민족주의는 들끓고 오래된 제국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과학과 신비주의가 부딪히고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고 이 모든 갈등이 요양원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설이 탄생한 과정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원래는 그냥 아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벼운 단편으로 시작했대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죠. 작가는 충격 속에서 글쓰기를 멈췄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야 이 작품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써내려간 겁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재앙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대한 보고서처럼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왜 그렇게 위대한 작품으로 꼽히는지, 그리고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져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의 산은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예요. 시간이라는 게 시계처럼 똑같이 흐르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는 걸 보여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보다 인물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더 집중하죠. 그리고 제일 신기한 건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길고 긴 철학적인 대화가 바로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거죠. 사실 이 소설 읽다 보면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100년 전에 쓰인 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전염병 때문에 겪었던 고립감,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이념 갈등, 거대한 위기 앞에서 길을 잃은 사회. 어때요? 왠지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저마다의 마의 산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산은 아닐지라도 내가 믿는 것, 내가 보는 정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여서 저 아래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